이거 그 소설 시작이랑 똑같잖아. 제작비 300억, CG도 화려하고 배우들도 짱짱한데 영화를 보고 나온 건지 초고퀄 게임 중계 콘텐츠를 즐기고 나온 건지 헷갈리는 요상한 신작. 분명 아쉬운 점 한가득인데 이상하게 2편은 보고 싶은 새로운 한국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탈탈 털어볼까요? 오늘도 사회에서 본인들만의 생존 게임을 마치고 지하철에 오른 사람들. 주인공 김독자는 중학생 때부터 읽어왔던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의 마지막 화를 막 읽은 참인데요. 소설의 결말이 최악이라는 감상문을 남기고 얼마 되지 않아 제8612 행성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갑자기 지하철이 동호대교 중간에 멈춰버리고 이거 그 소설 시작이랑 똑같잖아. 독자는 자신이 읽던 멸살법의 세계가 현실화되었음을 깨닫죠. 소설 속 내용처럼 현실은 괴수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게임 미션 같은 본인의 시나리오를 해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데요. 곧 미션을 안내하는 존재 도깨비가 등장하고요. 성자들, 니들은 이게 재밌다 이거지. 도깨비의 라방을 통해 지구 밖에서 이 모든 시나리오를 지켜본다는 성자도 소개됩니다. 시나리오를 클리어한 인물은 보상으로 코인을 받아 근력에 300코인을 투자합니다. 능력치를 올리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깨는지 안다고. 소설을 읽은 유일한 독자라 이 모든 세계관을 꿰뚫고 있는 김독자는 내용을 기억해 시나리오들을 클리어하고 동료들과 함께 사방에서 몰려드는 괴수들의 공격에 맞서 자신만의 결말을 만들어간다는 게 이번 영화의 큰 뼈대입니다. 이 영화 개봉 전부터 팬들 사이 말이 많았습니다. 누적 조회수 3억 뷰의 인기 동명 웹소설이 원작, 본편만 500편이 넘는 원작의 방대한 세계관은 2시간 러닝타임에 어떻게 배치했을지 기대보단 걱정의 시선이 많은 게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우선 여름 영화로 나쁘지 않습니다. 스케일 크고 화려하고 배우들 짱짱하고요. 시원시원한 장르적 재미를 앞세운 작품이긴 한데 팬이라면 분명 아쉬우실 거예요. 왜냐면요. 우선 저는 원작을 읽지 않은 관객이었습니다. 평소 웹소설이나 웹툰을 즐겨보지 않아서 성자물 같은 판타지 설정에 약한 편이라 약간의 예습이 필요할 것 같아 영화 보기 전 원작을 맛보기를 읽었는데요. 이게 영화와 각색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화 전독시는 원작 에피소드 한 편의 내용을 한두 문장의 대사로 축약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을 처음 접하는 관객에겐 불친절한 서사가 되고 원작을 아는 관객에겐 깊이감과 디테일이 무너진 작품이 되어버렸죠. 특히 원작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배우성 설정이 아예 날아갔는데요. 원작에선 익숙한 신화나 설화 속 주인공, 위인들이 배우성이 되어 친근감과 카타르시스를 전했는데 영화에선 이에 대한 설정을 날리니까 그냥 인간들이 개미들 싸움을 구경하는 것처럼 우주 밖에서 인간들의 혼란을 관전하는 초월적 존재? 오징어 게임 속 VIP 정도로 묘사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팀 김독자에게 주목하게 되는데요. 원작의 방대한 세계관을 빌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 아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을 제쳐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배워왔죠. 전독시 속 시나리오 역시 이 시스템을 그대로 따릅니다. 사회는 누군가 살아남기 위해 타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지만 주인공 김독자는 그를 전면 부정하죠. 모두가 죽고 혼자 살아남은 결말이 대체 무슨 뜻인가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의 힘을 외치는 독자를 통해 서바이벌 게임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인간적인 태도를 논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주제는 아포칼립스물에서 가장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인간의 이기심이나 욕망을 다채로운 방향으로 풀어냈던 오징어 게임, 스위트홈 등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차라리 에피소드들을 통해 서사가 차곡차곡 축적되는 시리즈로 제작했다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러닝타임의 한계로 인해 주요 설정이 날아가거나 축약된 건 그렇다 치는데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워낙 정신없이 빠른 전개를 앞세운 작품이다 보니 이런 구멍들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게 썩 불편하진 않지만 한 편의 영화로서 완성된 서사를 기대하기엔 개운치 않은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빤한 공식의 아포칼립스물에서 작품을 구해낼 수 있는 것 바로 캐릭터의 매력이죠. 서사나 메시지가 빤해도 캐릭터가 선명하면 관객은 그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전독시는 세계관을 주인공으로 앞세운 나머지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납작합니다. 그냥 너는 이 능력, 나는 이 능력, 야! 이런 식으로 미션을 클리어하는 데만 집중한 작품이다 보니 인물들이 서사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 이상의 활약을 선보이지 못하죠. 인물들이 각자 어떤 위기에 고립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연에 공감하기 쉽지 않고요. 이들이 유대를 쌓고 성장해가는 과정 역시 굉장히 평면적으로 묘사됩니다. 서사적으로 인물의 심리를 따라가며 과몰입하는 데에서 감상의 즐거움을 찾으시는 분들에겐 다소 아쉬운 지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원작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아했던 캐릭터는 유중혁이었는데요. 분명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뭐하는 인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포스터에 2명 나란히 서 있으면 보통 두 캐릭터의 협업을 기대해볼 만한데 그런 장면이 많지 않아서 코트자락 휘날리면서 검을 휘두르는 배우의 모습이 SF 무협지 같기도 하고 굉장히 신선한 비주얼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미지를 보려고 우리가 극장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 시나리오에 회귀하는 인물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원작을 안 본 사람은 얘가 왜 돌아오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거죠. 이렇게 뭔가 다 재료들이 좋은데 이걸 잘 만든 영화로 빚어냈냐 생각해보면 총평을 하자면 인물들이 게임 속 주인공이 되어 속도감 있게 미션을 클리어하는 이 어드벤처형 오락물, 좋게 말하면 신선합니다. 특히 게임에 직접 참여한 듯한 몰입감을 극장에서 제대로 즐기라는 듯 화려한 시각효과에 스킬을 몰빵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실 거면 스크린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같은 뜻을 나쁘게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라기보단 초고퀄 게임 중계나 스토리가 담긴 게임 광고를 본 느낌이라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른 작품들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원작의 방대한 세계관을 옮겨오는데 급급해서 영화만의 깊이를 쌓지 못했다는 점, 거기서 오는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김병호 감독이 더 테러라이브에서 보여주었던 서스펜스의 감각이나 리얼라이즈 픽처스가 신과 함께 시리즈에서 선보였던 입체적이고 개성 강한 캐릭터 드라마의 터치가 조금만 더 반영되었다면 한국 영화로선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고 새로운 작품이 탄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한 끗의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인물들이 평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이 세계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멸살법 세계관을 완벽하게 구현한 CG, 세트, 스케일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배우들이 게임에 나올 아이템으로 무장한 모습이 굉장히 오글거리기 쉬운데 꽤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레벨업 같은 걸 하는 장면에서 약간 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런 결의가 느껴지는 화려한 시각효과, 기술력이 이 영화만의 강점이라고 느껴졌는데요. 세트의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폐허가 된 서울의 다른 풍경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CG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도깨비 캐릭터가 그 영화 광고하기 전에 나오는 그 지방 캐릭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약간 몰입감이 깨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영화를 이루는 재료가 최상급이니 앞서 언급한 아쉬움을 보완해 2편이 나온다면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자꾸만 엿보게 된달까요? 사실 2편 제작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꼭 2편이 나올 것처럼 캐릭터를 뭉개거나 그로 인해 몇 개의 나사가 빠진 듯 덜거기는 서사를 내보인 건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여름 영화로선 나쁘지 않은 속도감 넘치는 이색 액션과 게임 클리어의 시원시원한 쾌감이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제작비 300억이라 손익분기점도 꽤 높더라고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작품인 만큼 전 세계에선 이 영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화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코에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